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윤학주입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위치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명소에 대한 것이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양구에 대해 수리적 위치를 표현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니은은 정동진, 그 다음에 디귿은 해남을 설명하는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입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은 정동진은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른 지점은 독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극동 지점에 해당이 되지요. 일몰 시각과 같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은 일출, 남중 시각인데요.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극동 지점인 독도가 가장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디귿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 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육지의 끝이고요. 우리나라의 극남 지점은 마라도이기 때문에 2번 또한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정동진은 해남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동경 135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을수록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동경 그리고 북위를 나타내는 기역과 그 다음에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은 모두 관계적 위치를 표현했다고 선지에 나와 있네요. 하지만 기역은 수리적 위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수리적 위치, 그리고 디귿은 지형지물로 이용하여 위치를 표현하는 지리적 위치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동진과 해남 주변 해안의 최저조위선은 직선기선으로 활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저조위선은 통상기선으로 대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5번 선지 또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 지형에 대한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기역은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인 해안 사구에 관한 내용이고요. 니은 사주의 성장으로 많이 입구가 막혀 형성된 호수는 석호입니다. 디귿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은 가식대, 그 다음에 지반의 융기에 의해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은 해안 단구입니다.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기역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사구 밑에는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담수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석호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된다고 했는데요. 바닷물과 빗물로부터 내려온 담수가 섞여 농수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 그 다음에 디귿, 파식대는 해시계가 후퇴하면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식대가 뒤로 육지 쪽으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해안 당구에서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둥근 자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과거에 융기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구와 고위평탄면 그리고 감입공류 하천은 모두 융기 증거가 되고요. 해안단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바닷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마모된 둥근 자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됩니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래프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지도 문항이 나온다면 우선은 지역부터 어딘지 파악하는 게 1번이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쪽 지방의 여기는요, 주로 주거 기능이 뚜렷한 도봉구와 노원구고요. 아랫지방, 중앙에 있는 이 아랫지방은 주로 부도심의 기능을 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랫지방은 비교적 제조업이 발달한 금천구와 구로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옆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는 이제 Y축을 따라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그리고 X축은 상주 인구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상주 인구가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냐? 이쪽 가가 가장 상주 인구가 높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자면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부도심에 해당되는 강남구 서초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을 살펴보면요. 대체로 상주 인구의 비율이 높고요.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적은 이곳은 도봉구, 노원구가 되겠고요. 남아있는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구,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나는 가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다. 구로구는 강남구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로구는 도봉구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IT 기술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봉구, 노원구는 강남구, 서초구보다 통근, 통합, 유입 인구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유출 인구가 많은 것이지 유입 인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봉구, 노원구는 구로구,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유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습니다. 5번. 지역 내 총생산은 가, 다, 나 순으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은 가가 1등, 그 다음에 제조업 기능이 발달하고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은 구로구, 금천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순으로 많은 거기 때문에 5번 또한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A,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차 문제가 나왔네요. 왼쪽의 그림은 낙동강과 하구뚝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삼각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만경강 일대는 감익공유 하천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감익공유 하천이 아니라 자유공유 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는 유속의 감소로 형성된 선상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속의 감소까지는 맞습니다. 유속의 감소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는 것은 맞지만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하구뚝 건설 이후에 하천의 수위 변동 폭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네요. 오히려 하구뚝 건설 이후에는 이제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감소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거는요. 이렇게 강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과거에는 자연 제방으로서 활용되던 지형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D 같은 경우에는 C, 배우 습지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D것은 맞는 선지. 그 다음에 리을 A와 C의 퇴적물은 모두 후빈기에 퇴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모두 후빈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기후가 온화해지고 퇴적되기 시작된 지형들이기 때문, 축적된 충적층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됩니다. 다음에 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중 학생이 작성한 노트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르스트 지형과 인간 생활에 관한 문제네요. 그럼 1번 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돌린에는 고생대 평안누춘근에 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고생대 평안누춘근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무연탄이고요. 여기서는 조선누춘군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니은 용식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화학적 풍화작용. 그 다음에 디귿은 석회동굴은 용암의 냉각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죠. 이는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입니다.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리을 석회암 풍화 또는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띈다. 이 부분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테라로사라고도 부르죠. 붉은 벽돌을 닮았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5번 미음에는 배수가 불량하여 주로 논농사 발달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논농사가 아니라 주로 밭농사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 옳은 것은 여기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문항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 문항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원자력, 화력 중 하나인 또 지도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지도를 봐야겠죠?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은 경북과 전남과 부산 이 세 곳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세 지역은 원자력은 발전소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 B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수력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다 지역은 하천이 시작되는 경북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 나 두 개를 보기에서 이제 적합한 걸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 말은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기타 발전량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력과 풍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가는 이제 전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남아있는 것은 부산이 되겠지요. 그럼 이에 근거해서 봤을 때 여기서 모두 비율이 상당히 높은 A는 원자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화력이 됩니다. 1번 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앞에 그래프를 봤을 때 가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높은 곳은 다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이제 나는 영남지방, 그리고 다도 영남지방이고요. 그리고 다는 호남지방이 아니라 가가 호남지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 그 다음에 3번.
B는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력발전소는 수력보다 입지 제약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때문에 3번도 틀린 설명. 그 다음에 4번. 원자력은 화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원자력은 비교적 느리게 시작되었고요. 늦게. 그 다음에 화력은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 우리나라 발전량은 화력,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순으로 발전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5번은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7번 문항 살펴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남서풍 혹은 남동풍, 그 다음에 니은은 겨울, 디귿 녹새바람, 리을 편현상. 바로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역은 주로 서구동저형의 기압 배치. 서구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겨울에 나타나죠. 그런데 남서풍은 주로 여름에 나타나기 때문에 남서풍, 남동풍은 여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역은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겨울에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분다겠는데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리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녹새바람이 불 때 영서지방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녹새바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고온 수변한 바람이, 아니, 냉량 수변한 바람이 불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고온 건조풍이 되기 때문에 이상고온 현상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지를 보면요. 리을, 팬현상이 발생할 때 바람바지 사면, 이쪽이 바람바지 사면, 그리고 반대편이 바람을 맞지 않는 바람그늘 사변보다 수변하다고 되어 있죠. 즉, 이쪽 바람바지 사면이 더 수변하니까요.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하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 문항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요. 여기는 한때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그리고 대전 바로 위에 있는 세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은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 그리고 그 위에 쪽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우선 15년도에서 19년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가는 세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면요. 라는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여기는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곳은 다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청주가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가 세종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은 맞지만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 그 다음에 2번 세종은 부여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를 봤을 때는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을 합친 한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곳은 부여는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30이 넘어갔을 거를 보니 총 부양비는 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라 부여는 다 진천보다 성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여는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성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과 비교해 본다면 최근에 인구가 유입된 진천과 비교하면은 부여는 성비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가라 중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나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충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가 청주이기 때문에 총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라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진천이 아니라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는 이제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운 기후에 유리한 남부 지방에 가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난방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부뚜막을 길게 연장하여 만들었대요. 그리고 정주간이 발달하였다. 요곳은 북부 지방의 가옥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찾는 거니까 북부 지방의 가옥 특성을 한번 보자면은 단풍의 절정 시기, 날이 추울수록 절정 시기가 조금 더 빠르게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리일수를 보면은 북부 지방일수록 서리일수가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높을수록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당기면 A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0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답사계획서 일부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곳은 이제 A가 어딘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A는 고양 위에 위치하는 파주고요. 그 다음에 B는 강원도에서 가장 아랫지방에 있고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편인 원주. 그 다음에 C는 정선이 됩니다. 그러면 1일차부터 한번 볼게요. 출판업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와 이제 그 다음에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갖춰진 문화예술 마을이 조성된 곳은 어디냐면요. 출판 도시로도 유명한 파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A고요. 그 다음에 기업 도시 기반의 지역 발전 추구, 그리고 의료, 건강, 바이오 산업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는 B, 원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회차 석탄 산업 정리와 정책 이후 폐광 증가에 따른 인구 급감, 석탄 산업 유산의 관광 자원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이곳은 강원도 옥천스국대에 위치한 옥천스국대가 아니라 네, 옥천스국대에 위치한 C 정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A, B, C 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우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